나이가 들수록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작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기분.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마디가 상대방의 마음 문을 쾅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경제적 빈곤보다 무서운 관계의 빈곤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고, 자식들은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것 같은 그 쓸쓸함.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입술 끝에서 시작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라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말부터 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사람 복을 결정하고,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로, 친구들에게는 다시 만나고 싶은 인격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른 채 평생을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고립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화병을 안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입을 떼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마법의 첫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 좋으시네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참 좋으시네요 라는 인정의 말, 그리고 모든 공을 상대에게 돌리는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의 말을 첫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 8글자가 왜 기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면서 이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먼저 참 좋으시네요 라고 문을 열어주면 상대방은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 여러분에게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됩니다. 노후에 아프지 않고 사람 부자로 살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솔루션 2가지입니다. 첫째,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에서 바뀐 점을 찾아 딱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활기차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지적은 99가지를 참고 칭찬 1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둘째,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십시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겁네요 라고 공을 넘기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련된 어른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대함으로써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고단수의 처세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향기로운 알맹이를 채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십시오. 겨우 칭찬 한마디, 덕분이라는 말 한마디가 무슨 기적을 만들겠어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작은 말 습관 하나가 60대 중반 세상 모든 문을 닫고 은둔하려 했던 이 선생님의 인생을 어떻게 180도 바꾸었는지 아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선생님은 한때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자식들과도 인연이 끊길 뻔했던 분입니다. 극심한 화병과 소화불량으로 매일 응급실을 전전하던 그가 어떻게 단 석 달 만에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할아버지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진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몸속 호르몬 수치가 바뀌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며 끊겼던 자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는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깐깐하고 고집스럽던 이 선생님을 이토록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선생님의 눈물겨운 사연과 그 속에 숨겨진 의학적 비밀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도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딱 10분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이 이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66이신 이 선생님은 젊은 시절 한 대기업의 간부로 호령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칭찬이나 양보라는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늘 부하 직원들을 몰아세웠고 집에서도 엄한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고 남에게 칭찬 한마디 하는 것을 굴욕이라 여겼죠. 그는 자신이 똑똑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고립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도 이 선생님이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자랑하면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화려한 걸 입느냐고 핀잔을 주고 친구 아들이 취직했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더 좋은 데 다닌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의 입은 늘 도끼날처럼 날카로웠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혔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 내외에게 애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느냐, 며느리 너는 요리 솜씨가 왜 이 모양이냐며 지적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 다신 안 올게요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뒤따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적막한 집안에서 이 선생님은 극심한 화병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가슴 중앙이 타는 듯이 아팠고 명치 아래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정작 본인은 숨도 못 쉴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안은 늘 바짝바짝 말라붙어 쓴맛이 났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어느새 휑한 눈동자와 깊게 패인 주름만 남은 고집스럽고 늙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 통증으로 잠 못 이루던 이 선생님은 우연히 낡은 법구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의 집을 짓는다. 그 순간 이 선생님은 무릎을 탁 치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남을 깎아내리고 가르치려 드는 도끼처럼 살았구나. 내 입에서 향기가 아닌 도끼만 뿜어냈으니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게 당연했구나. 내가 지은 이 말의 지옥에 나 스스로 갇혀 있었구나. 그날 밤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끼가 아닌 향나무가 되어보겠노라고. 내 입술에 독 대신 향기를 묻혀보겠노라고 말이죠. 이 선생님은 다음 날부터 독하게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것조차 쑥스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무뚝뚝한 표정으로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려니 입가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실전의 날, 그는 늘 투덜대며 지나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경비소장님, 오늘 단지 안이 참 깨끗하고 좋으시네요. 다 소장님 고생하신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의 표정은 경악에서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해주시고 정말 힘이 나네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연결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의 자랑에 그게 뭐가 대수냐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친구의 빛바랜 만년필을 보고 슬쩍 말했습니다. 자네 만년필이 손때가 묻어 참 좋으시네. 자네의 그 성실한 세월이 보이는 것 같아. 친구는 감동한 듯 이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오늘 술맛이 정말 최고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이 선생님을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습관의 변화는 이 선생님의 몸에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내뱉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춰줍니다. 실제로 석 달이 지나자 이 선생님을 괴롭히던 만성 소화불량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치의 돌덩이는 녹아내렸고 밤마다 두근거리던 가슴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아들이라 참 좋다. 네가 잘 자라준 덕분에 아버지가 산다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이 선생님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의 장점을 먼저 봐주는 그의 첫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했고 그 치유의 에너지가 다시 이 선생님의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내 몸의 호르몬을 바꾸고 무너진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이 들수록 지갑은 닫고 입은 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입을 열되 오직 아름다운 말만 내보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참 좋으시네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짧은 8글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이기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독한 말을 내뱉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내어 말해주는 것은 상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입을 향기롭게 하고 내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만나 어떤 첫마디를 건네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어 그분에게 참 좋으시네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그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이 말을 꼭 하겠다라고 다짐의 글만 남기셔도 여러분의 뇌는 벌써 건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글 한 줄이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화병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지친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접하는 최고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